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0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과의 전선이라는 건 이제 결국 싸우는 최전방을 얘기하는 거죠. 뭐 싸움이라는 표현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어찌됐든 간에 명확하게 지금 사실관계가 드러난 거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전선을 확대할 뜻을 오늘 내비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윤석열 신구 권력 간 충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전 정권 뭐 특히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의 비리 이거는 뭐 과거에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뭐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뭐 무슨 뭐 대장동, 백현동, 뭐 변호사비 대납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수사 중인데 뭐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다 저질러진 일 아닙니까? 이걸 덮고 넘어가자. 정치보복 프레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따지면은 앞으로 뭐 수사라는 거는 결국 전 정권 사람들에 연관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은 말이 안 되지만 적어도 표적으로 해서 누구를 잡는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이재명 의원 관련이나 아니면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들을 위해서 시도한 수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점으로 보면 정치보복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나 경찰에서 덮고 있었던 것을 지금 그 봉인을 해제하는 것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어도 나온 수사 뭐 이거는 다 문재인 정부에서 뚜껑을 덮어놨고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뭐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죠.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 등 몇 명이 자 이거 뭐 수사를 이렇게 하면 당분간 뭐 반짝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겠지만 2년 뒤에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기자들이 해야 될 질문은 자 그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 덮어두었던 그리고 비리 냄새가 풀풀 나는 이 범죄 혐의들을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 수사를 다 마쳤는데 그 후에도 뭐 이재명 의원이나 뭐 민주당 사람들만 검찰이나 경찰이 그냥 표적으로 해서 수사를 벌인다 하면 정치보복 프레임이 저는 작동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막 찾아내려고 하면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각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설치해서 뭐 막 자료 뒤지고 청와대 캐비닛 뒤지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보복이고요. 지금 이거는 전 정권에서 덮어두었던 것을 그 거죽을 하나 벗기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한 단계 더 그다음에 지금 현 정권 간의 충돌 전선이 늘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지난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해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다.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의무다.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 잘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해수부 공무원 사건 외에 다른 것도 정보공개 청구? 그 청와대에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거부한 게 있는데 그것도 공개할 의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해달라는 주로 이제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는 방어적 입장이었죠. 못한다. 뭐 국가 기밀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안 한다 그래갖고 1심에서 대부분 다 일부 공개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심으로 넘어간 게 꽤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도 그런 거고요. 근데 국가안보실에서 이 부분을 철회를 했죠. 항소를 철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확정되면서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게 또 있습니다. 바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옷값 문제가 아니죠. 원래 특수활동비 문제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특수활동비는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그 다음에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원고는 납세자 연맹입니다. 원고에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진 거죠. 그런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윤석열 청와대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정보 공개 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했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민단체 등에서 주로 이거 추진한다고 했죠. 거기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시오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국가기밀이고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정보 관리나 아니면 대북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못하겠다. 그 중에는 김정숙 여사 옷값 문제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문재인 청와대의 관계자들은 개별적으로 그 특수활동비에서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건 주장이고 쓰지 않았다는 그건 증거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주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안 한단 말이죠. 그 부분이라도 공개를 해달라 그래요. 그것도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 김정숙 여사의 그 178벌인가요? 지금까지 조사한 거. 그 옷값에 과연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썼느냐.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옷값 정보 공개가 아니고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지출 내역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도 만약에 썼다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보 공개 소송에 대응해서 공개를 안 한 부분을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이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다른 것들은 뚜렷한 게 지금 드러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겠죠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자들의 관심사항 바뀐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공개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2심, 3심 이런 것도 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소송을.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국가기록원에 넘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그럴 리는 없죠,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관할 고등법원장. 그러니까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고등법원장이 되겠죠? 서울고등법원장이 이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장 발부를 통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대통령 기록물에 있는 기록물도 열람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부분은 아마 10중 8구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15년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해놨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를 하고 청와대에 남은 것만이라도 만약에 공개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전선을 넓혀가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방어하려면 이 부분을 제대로 방어하려면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동의하면 또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전선만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공격이죠. 문재인 정부의 방어. 이렇게 될 텐데 이 공격이 차츰 날선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걸 오늘 예고한 대목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부분,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이 부분은요, 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 1월 11일에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에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 공개, 이 부분도 공개하라 이렇게 일부 그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문재인 청와대랑 관련이 없지만 이것도 상당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가 만약에 여기에서도 취한다. 이건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항소해놓은 거니까 그거 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거 쓸데없이 그거 자꾸 방어한다고 뭐 돈 쓰고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 그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요. 중앙지검장 글쎄요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아닌가요?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여기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드러날까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허투루 쓴 특수활동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드러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끌어다 쓴 것이 있다라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그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죠. 이것도 결국은 전 정권과의 전선을 또 확대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오늘 출근길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되면 전 정권과의 문제, 이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하고도 지금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잘하면, 이거는 뭐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잘하면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보 공개 부분과 관련해서 전 정권과 전선을 넓히는 그 배경, 여기에는 본인이 검찰총장 당시에 본인을 그 탄압했던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측면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굴러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선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법무부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일종의 글쎄요 공금 유용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여하튼 방만한 특수활동비 활용,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사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었죠. 그 압박했던 그 실체가 뭐냐 과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특수활동비에서 자유로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볼 날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